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2년 전 서울 서희초등학교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 교권 문제는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교사들을 향한 폭력과 악성 민원 또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는 계속되고 있죠. 반복되는 교권 침해 속에 공교육의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사전 예방과 대응 중심의 관련법 개정이랄까 또 상호 신뢰를 통한 교육적 회복이 절실해 보이는 시점에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무너진 교권 대책은 없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교권 보호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서희초 사건 이후 요즘도 학생이 교사를 때렸거나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또 반대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도 학부모지만 너무 안타깝고 우리 학교가 우리 교육이 과연 희망이 있나?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서로를 믿고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선생님께 혼나면 대부분 내가 잘못했지 하고 반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은 포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선생님에 대한 이 훈화는 예외적으로 바라봐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북에서도 레드카드 사건, 방범복 사건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았는데 그동안 교권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 등 제도 개선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하지만 뉴스를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리조치나 악성 민원 철저히 이뤘으면 좋겠고요. 일부 악성 민원 학부모들도 있지만 선생님들 힘들지 않게 노력하는 학부모들도 정말 많거든요.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남의 아이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도 위축되지 말고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교육하고 활동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또 멋진 선생님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의 정재석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입니다. 예,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오준영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입니다. 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의 김재욱 교권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교조 전북지부 교권국장 맡고 있는 김재욱입니다. 예, 세 분의 공통점은 다 선생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현재는 이제 노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오준영 회장님, 예. 맨 마지막에 우리 도민 인서트에서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래요. 가능하죠? 사실 저희들의 꿈도 멋진 선생님이었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왔는데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그 꿈을 키워가실 수 있도록 또 교육 외적에서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혼자서 멋질 수는 없어요. 아이들과 학부모와 교육 공동체가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현재는 좀 어떻게 보면 교권, 학생 인권 뭐 이렇게 좀 나뉘어 있고 우리 또 일부 학부모들은 계속해서 악성 민원 놓고 있고 조금만 서로를 생각하면 좀 안전한 학교, 편안한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 좀 기억에 남는 답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응원하고 있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게 마음에 와 닿았던 그렇죠. 이유가 예. 사실 예전에 이렇게 악성 민원이나 혹은 뭐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를테면 퍼센티지로 0.1%였다면 예. 지금은 10배, 20배가 늘어서 1%, 2%가 됐다.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은 적은 수치예요. 다시 말하자면 90% 이상의 평범한 학생들 그리고 열심히 교육 활동을 돕는 학부모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 그 단순 수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보이지 않는가. 예. 그래서 학교라는 곳은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결국은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민주 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그렇죠. 곳인데요. 예. 교권, 학생 인권 이걸 나눌 필요가 없는 게요. 사실 학생의 인권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워야 될 권리이자 민주 시민으로서 실천해야 될 책무를 포함하고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그 책무와 의무 권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서로 공존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것들이 잘 버무려진다면 또 학교도 다시 제 역할을 찾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재석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그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의 잠재적 그 사표를 항상 늘 가지고 다닙니다. 늘 서랍에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를 대변해주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실제 많은 교사분들과
논의를 하실 텐데. 예, 상담도 제가 듣고. 그때 인터뷰했을 때 저희 선생님들께서 그 가슴 한켠에 사직서를 들고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지금 교총이 그때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교사들이 자녀들에게 교사가 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줬거든요. 지금은 교대를 가거나 이렇게 초등교육과를 전공한다 그러면 말리세요. 아니 정말요? 말리시고 정말 오. 어떤 분은 저한테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잘하길래 예. 선생님 혹시 따님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교원대 초등교육과를 갔다고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애가 뭐 한의대를 가기를 원했는데 성적도 되고 예. 그러는데 자기 딸이 자기랑 같은 길을 간다고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예. 놀랐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글쎄요, 교대 이 진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경쟁률도 치열하고 공부를 제법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현실이 좀 많이 바뀐 상황이 됐군요. 심지어 부모가 교사인데 교사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진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차라리 그냥 공대에 가라. 예, 이런 거 좀 사람 안 대하는 직업을 해라. 예. 이런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교조의 김재우 국장님, 네. 국장님 하시기 전에 지금 상근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전에는 초등학교에 계셨고. 예, 작년까지 1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아, 선생님 하시는 게 좀 나으세요? 아니면 이 노조 활동 하시는 게 나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올해로 17년 차인데 16년 동안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앞서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교사라는 직업이 적성에 매우 잘 맞아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고 아이들이 하나씩 경험해가고 체득해가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저는 좋아가지고 이 직업을 내가 갖길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뿐 아니라 다른 모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도민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이 이거 내가 정말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보람, 교사로서의 자긍심, 성취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좀 애들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스스로 갖게 만드는 이 현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진행된 것 같아서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 세 분 선생님 출신의 세 분의 경험담, 현 사례를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분명 학교가 좋아지리라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면서 또 믿으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또 노조 활동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제 세 분과 하나하나 좀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주정 회장님. 네.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게 노동조합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노조는 아니고요. 아니죠. 네, 근거 법령이 이제 우리 앞서 전교조나 교사노조는 노조법에 그렇죠. 의해서 생긴 단체고 저희는 이제 교육기본법과 교원 지휘법에 의해서 생겨난 단체고요. 사실 저희는 국가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947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정부 수립보다 정부 수립. 1년이 빨랐고 저희를 인정해주는 법령은 1950년에 생겼으니까 법보다 이전에 있었던 단체였죠. 그래서 저희 이제 전북교총 같은 경우에는 14개 시군마다 교총이 다 있고요. 교총 회장님들이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많은 직능 단체들이 합쳐져서 총 31개 직능 단체가 합쳐져 있는 좀 어떻게 보면 큰 연합체. 그러니까 교사는 한 일부의 구성원 중에 아니요. 그 직능 단체들도 다 이제 교사 직능이죠. 뭐 보건교사회, 수석교사회, 교장회, 교감회 뭐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어떤 활동들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오늘 주제잖아요. 교권. 사실 이제 교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교권이 추락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공교육력이 떨어졌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뭐 나중에 입시가 될 수도 있고 학교의 교육력, 학생들의 성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교육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키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즐겁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도와드리고 혹은
사기가 많이 쳐져 있다면 사기를 복도다 드리고 예.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행사는 우리 전북 18,000명 교원을 대상으로 토요일 날 배구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 교직원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서. 듣기만 해도 즐겁네요. 최연소 회장 보통 교장 교감 출신이 이 교총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이상덕 전 회장도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평교사 출신이 맡으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북교총 사례에서는 최연소가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좀 사회적 흐름이 그런가 봐요. 충남교총, 전남교총이 저 회장 된 이후에 저보다 더 연소 회장이 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교총 회장도 지금 30대로 선출이 돼서 얼마 전에도 세간이 시끄러웠는데 예. 그렇게 좀 변해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이네요. 예. 자 그리고 전북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 지부 이제 우리가 전교조라고 부르는 네, 맞죠? 맞습니다. 예, 김재우 교권국장님. 최근에 우리 전교조에서 중점적으로 좀 하는 일 궁금합니다. 좀 소개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전교조 전북지부는 22대 오도영 지부장과 전보라 사무처장이 현장 밀착, 교사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이 되었고요. 무고성 아동 학대, 반복되는 악성 민원, 그리고 갑질과 교권 침해 등으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보통합 문제나 고교학점제 문제는 전교조에서 수년째 계속 목소리를 내왔던 문제들이고요. 예. 현장 체험학습 문제나 교원 정원 감축, AI 디지털 교과서나 교사 임금 수당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전교조하고 우리 정재석 위원장이 계신 교사 노동조합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까? 물론 이제 노동조합은 선택에 달려 있긴 합니다만 뒤늦게 이제 출범한 노동조합이 바로 전북 교사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전북 교사노조는 전교조와 같은 교원 노조이고 예. 그리고 교사 인권 보호와 교사 전문직 대우를 통해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전북 교사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예. 전교조라는 좀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약간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초등학생 총괄평가에 대해서는 전북 교사노조는 그래도 우리 공부해야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점이 조금 약간 그런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은 김재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 보호나 행정업무 감축이라든지 네. 뭐 고교학점제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감 뺨 사건이나 그리고 학부모 그 PD 수첩 아무도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 이 제보를 적극적으로 했던 게 전북 교사노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이슈 사건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러한 것들을 반향을 많이 일으키는 노조이고요. 그 덕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서희초 사건 이후에 7만 명이 늘었습니다. 교사노조 연맹 종합적으로요. 7만 대부분 명이 그러면 늘어서 초등교사 출신이 많습니까? 예, 초등교사가 많이 있고요. 예. 예, 몇 퍼센트쯤 말하기는 좀 네네네. 그렇고 알고 있지만 좀 네. 말하기는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원래 전교조랑 비슷한 한 4만 대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12만 대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4개 가맹 노조가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16개 시도가 있는데 광주는 지금 항노총이 가입함으로써 안 한다고 나갔고요. 16개 시도 노조와 뭐 초등교사 노조라든지 초등만 모여 있는 전국 단위 노조가 있고요. 오. 거기가 3만 5천 명이 따로 모여 있어요. 예. 그다음 중등교사 노조, 특수교사 노조, 여교사 노조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예. 계속 성장하고 있는 노조입니다. 예. 그러면 각 그 두 노조와 연합회 차원에서 현재 학교 현실의 교권의 침해 상황들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석 위원장님 먼저 좀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많이 늘었습니까? 교권 침해 이 사례가? 예, 지금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게 그 상해 쪽인데요. 예. 요즘 통계를 제가 찾아봤어요. 예. 일부러 이런 걸 질문이 나와 있길래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 113건이었던 상해 폭행이 2021년에는 239, 2022에는 361, 2023에는 503건. 상해 폭행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교감 뺨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서울에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핸드폰을 든 손으로 선생님 얼굴을 가격하는 그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예.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제 노출될 뿐만 방송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유형별 이런 현황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한 네. 고등학교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뭐 네.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할 것 없이 일어나고 있어. 물론 극소수이긴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겠습니까? 오준영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마 교권보호법이 생기면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의무화하기도 됐는데, 그렇죠. 예. 예. 사실 이제 오늘 녹화지만은 저는 오늘 녹화 마치고 또 청주에 올라갑니다. 청주에 얼마 전에 이렇게 특수학생 칼부림 그렇죠. 사건이 있었죠. 예. 오늘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깨어나셨다고 해서 제가 오늘 얼굴을 뵈러 올라가기로 했는데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뭐 교권보호5법 제정이 됐고요. 예. 또 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의무화되고 또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 이런 거죠. 현장에서 과연 이게 체감이 되느냐라고 그렇죠. 물어봤을 때는 예.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왔죠. 정작 바뀐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뭐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교육감 의견서가 아동학대 신고됐을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면은 또 당연히 선생님의 편에 입장에 서서 그 선생님의 교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또 학교별 민원 대응팀이 뭐 이렇게 민원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도 해주고 있는데도 왜 변화를 못 느끼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좀 생겼더라고요 제 머릿속으로. 예. 이제 하나는 실효성의 부족인데요. 일단 뭐 교권보호위원회가 생겼어요. 근데 선생님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성직자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잘못했는데 예. 교육적으로 다독거려서 다시 바로 세우는 게 교육인데 라고 생각하면 아이에 대한 신고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 내가 과연 신고를 했다 한들 제대로 된 처우가 나에게 떨어질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겨요. 그러면 이제 뭐 법적으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은 있지만 교사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사가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되는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결국 끝까지 남아서 책임져야 되는 거는 교사 본인이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본다면은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폭력을 뭐 교육적 지도가 뭐 폭력으로도 바라봐지고 아동학대로도 바라봐지는 이 왜곡된 시선이 바로 잡아지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이 또 맘 놓고 이렇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제도도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좀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현장 중심의 인식 전환 그리고 좀 적극적인 실행력 요 2가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방송 시점으로 보면 이제 며칠 전이 스승의 날이었는데 글쎄 김영란법 이후에는 스승의 날이 서로가 불편하다면서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옛날 말은 뭐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정말 옛날 말이 됐습니다. 이제 그 스승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안심할 수 없는 환경까지 됐다는 것에 어쩌세요 우리 김재욱 국장님은 나는 이 직업이 정말 저에게 맞습니다라고 해주셔서 기분 좋게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이 17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선생님과 제자로만 보면 참 아름다운 한 장면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지금에 일어나는 사례들을 가지고 잣대를 적용하면 정말 이게 학교 현장 맞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네, 일단 앞서 그 교총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호를 요청하는 거에 많이 주저하시는 부분들이 방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도 한 몫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담임교사, 초중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가 요청을 하게 됐을 때 예.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을 하게 돼요. 선생님들은 자동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가져오긴 했는데 예. 이게 매뉴얼이고 그 밑에 있는 게 통째로 서식인데 와. 서식이 47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저 서류의 절반 이상을 누군가는 작성을 하고 누군가는 그 작성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부담감이 또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좀 점점 어려워져 가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정교조는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로 매년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 조사를 녹색병원과 함께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 요즘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로 학부모 상담과 민원 응대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렇겠네요. 두 번째가 학생 생활지도와 학생 상담, 그리고 세 번째가 학생과 상관없는 행정 업무 순이었고요. 이 조사에서 나온 대로라면 교사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당하는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성폭력이었는데 교사 3명 중에 2명이 지난 1년간 언어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 신체 위협은 20%, 성희롱 15%, 원치 않는 성적 관심도 15%가 넘었는데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일반 산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언어 폭력은 3에서 6%, 신체 위협은 0.5%, 성희롱 및 폭력 경험은 0.4%입니다.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생님들은 그래도 맡은 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 일명 소진현상, 즉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것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예. 교사 4명 중에 3명이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고 10명 중에 3명은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소진현상을 겪은 적이 있다. 그리고 이 소진현상은 특히 20대 선생님들에서 그리고 업무로 볼 때는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이 그리고 다른 급보다 유치원 초등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 이후에 교사 10명 중에 8명이 분노의 감정도 느끼고 불안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교대를 다니다가도 전과하는 또 다른 다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또 요즘에 저연차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높게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예. 지금 교대의 지금 학풍이라고 하죠. 학풍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교대에 첫 입학을 해서 1학기 때 일부러 F를 맞습니다. F를 맞는다는 것은 일부러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등록은 하고 F를 고의적으로 맞고 그다음에 2학기 때는 반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전주교대의 모 교육과 같은 부전공 모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그날 수능 날 5명만 남아 있고 17명이 다 수능을 보러 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20% 정도씩은 해마다 10에서 20% 정도는 다른 학교로 원하는 학교로 바뀌고요. 예. 제가 수업했던 학교에서도 한 5년차 선생님께서 다시 수시를 봐가지고 한의대로 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시고 싶어도 이제 합격을 해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이가 좀 어려야 그런 그렇죠. 기회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직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직에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예방 차원이 중요하겠고 일어난 이후에도 이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오법이 있습니다만 체감도는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처럼 이제 교권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글쎄요, 다 큰 성인이고 선생님이신데 이 교권 보호라는 말 자체가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성년의 자녀 또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의 보호가 돼야 되는 상황을 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인권과 교권 물론 나누지 않은 것이 좋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뉘어서 보호가 돼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전주의 뭐 중학교 사례인데요. 예.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선생님 지나가는데 이렇게 소위 어깨빵이라고 하죠. 이거 충돌했군요. 예, 이거를 3번 정도 하고 이걸 좀 나무라고 훈계하는 선생님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는 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법에 보면 예. 이제 교권 5법 속에 예. 긴급한 상황에 물리적 제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물리적 제재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좀 안타깝고도 씁쓸한 현실인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는 어쨌든 우리 교육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고요. 예.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교사들은 이제 어깨가 움츠러들고 어떠한 훈계도 어떠한 교육도 하기가 싫어질 거예요. 그렇게 사기가 떨어지면 결국 저희는 이제 그거를 교육 방임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그럼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누굽니까? 그렇죠, 교육을 학생이죠. 받아야 될 학생들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교사들이 위축되고 뭐 지도력을 상실해 버리면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이제 결국은 이제 공교육 신뢰도가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겠죠. 근데 뭐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학교에서는 이제 자기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의무와 책임도 함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첫걸음이 이 바로 규칙을 지키고 또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해법은 우리 학부모님들과 사회가 다 같이 인식을 전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법으로도 힘들고요. 괜히 또 선생님들 교권 살려주겠다고 그래요 선생님 뭐 이제는 뭐 회로 뭐 몇 차례로 손바닥 때려도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은 더 난리 날고 더 그렇죠. 틀어질 거예요. 예. 이제 인식 전환의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도 존중받아야 되고 학생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되고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좀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깨에 충돌하고 선생님을 폭행하고 뺨을 때리고 무시하고 어떤 이런 발언들까지 행위 시선, 폭행. 우리 김재욱 국장님은 학교 교직이 이제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경험은 없으시죠?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있습니까? 예, 저도 사실 2023년도에는 1년 내내 예. 그 독역층 지원을 받아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악성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게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학부모의 민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정작 그 학생과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까 언급되었던 그 사건의 학생이 저희 학교에 있다가 그 다른 학교로 전화 갔어요. 제가 당시에 생활부장이어가지고 예, 여러 차례 그런 것을 겪기도 했는데 사실 교사에 대한 그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수업 중인 교사 혹은 학교 안에서 교사에 대한 그런 폭행은 대단히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교사의 신체가 1차 피해를 입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보게 됨으로써 간접적인 교사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게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좋지 않고 그리고 그거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그 선생님을 잃게 되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3차, 4차까지 피해가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가면 안 되겠지만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그 응급의료법을 적용을 해서 가중처벌한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고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도 훨씬 더 엄하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서 엄하게 처벌한다는 안내 문구도 볼 수 있듯이 교사에 대한 폭행도 지금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과 엄중한 처벌이 좀 따라오는 것이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인식 전환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과 교권을 굳이 나눠서 한 문장에 담자고 하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보장해 주는 것이 곧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 근데 이거는 비단 저희 노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12월 5일에 전북 교육인권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구성원 인권보호 계획 수립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주교대 이경환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들이 발표를 하고 토론자로는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가 참여를 했는데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주체로 가장 많이 응답이 나온 것이 바로 학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학교에는 한 반에 20-30명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학부모님도 그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오셔서 저는 학교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내 자녀가 학교에 갔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고 혐오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업 중인 교실에는 교사 1명과 20명, 3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때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혐오, 차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임을 가르쳐주고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주체는 교사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과 수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학생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세 분의 말씀은 뭐 교사만의 입장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교의 교권 실태를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세 분의 말씀을 일방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만
또 좋은 학부모들도 많이 계시고요. 학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 우리 정재석 위원장님도 학교 현장에 계실 때 선생님으로 근무하실 때 네. 이 피해자가 되신 적이 있다고 제가 좀 들었어요. 이런 경험. 몇 번 있었고요. 예, 예. 신규 때는 이제 성희롱성 이런 낙서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되게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욕을 듣는 경우도 가끔 뭐 학생이 학생 이게 예를 들면 그 체육 시간에 반야구를 했을 때 제가 본인은 세이브라고 생각하는 제가 아웃이라고 했을 때 예. 씨땡 막 그렇게 욕하는 학생도 있고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예.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저한테 다가와서 등짝을 딱 때리더라고 수업 시간에 학생이 선생님 등짝. 네, 4학년 학생이 때리면서 뭐 드림쌤 제 닉네임이 이제 드림쌤이니까 드림쌤 하면서 팍 때리더라고요. 예. 자기한테 좀 기분 나쁜 말 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래서 조금 이게 조금 교권이 좀 많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예. 조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그 화를 참는 게 뭐 쉬는 시간에 알아듣기 좀 설명을 잘 하긴 했는데 예. 이제 아까 그 김재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심을 뿐만 아니라 그 교사 권위가 다 무너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쉬는 시간마다 저한테 사과를 했는데 이건 공개 사과를 해야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약간 조금 수치심도 많이 들고 이래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구나라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신청을 했더니 예. 그래도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어떻게 노조위원장이 무슨 교권보호위원 여냐 이런 식으로 또 회의하시고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좀 불쾌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에 우리 네. 선생님도 누군가의 엄마고 아빠고 학교에 오면 이제 선생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이자 또 교사이고 교육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뭐 선생님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우리 전주에서 이제 두 분의 학부모가 반복된 민원을 넣어가지고 담임교사 6명이나 교체된 사건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국 교사들이 이 학부모 직장에 뭐 근조 화환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집 바로 이 지금 KBS 인근에 있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뉴스를 전하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 오준영 회장님.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현장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저렇게 고소고발을 당하면 그렇죠. 어떡하나 예. 저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뉴스가 어떻게 본다면 학교에서 가장 일어날 수 있는 큰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레드카드 사건이라고 불리는 맞습니다. 사건이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허허. 그 5년 전에서도 전국 방송에 송출이 됐었어요. 맞습니다. 그때도 공분을 많이 샀었죠. 작년에도 이 두 분의 학부모님이 막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면서 한 학급에서 무려 6명의 담임 교사가 교체가 되는. 아니 그 정도 되면 내 아이에게 문제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6분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언제까지 학교가 자기 자녀의 입맛에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시는 분이었다면 올해도 그러지는 않으시겠 텐데 그러니까요. 예. 올해도 지금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올해도 지금 제가 4월 초에 학교를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그때 언론 브리핑을 했었는데 예. 그 4월 초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매일같이 학부모님들이 또 학교에 오셔서 여러 요청도 하시고 뭐 담임 교사가 지금 우리 전교조 지부장님이시죠. 예, 담임 교사가 경찰 신고를 12번을 당했습니다. 4월 초까지요. 3월 초부터. 그리고 홈페이지에 전문적 답변을 요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답변을 요하는 민원도 온라인 민원도 11건이 올라갔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이 2명의 학생이 이 담임 교사를 바꿔주지 않으면 교실에 보내지 않겠다는 예. 이유로 교실로 안 보내고 학생들을 교무실로 보내요. 그래서 아이가 교무실에 있다가 담임교사 수업이 아닌 수업만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실태더라고요. 아니 저도 세 자녀의 학부모지만 뭐 참관 수업 정도 아니면 학교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학부모가 학교는 학생이 가는 곳이지 학부모가 이렇게까지 매일 가서 학생 민원으로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면 수업이 이게 되겠습니까? 선생님 하루가 불안해서 또 화가 나서도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 피해를 또 줄 수 있는 부분
야, 그래서 아마 많은 그런 학부모들에게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근조한 네.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저도 우선 이게 좀 그 학교가 저희 지역 학교 대학이잖아요. 예, 예. 대학이기 때문에 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라는 건 그 학부모가 예, 학부모가 근무하는, 다니는 예, 근무하는 곳. 그만 예. 학교가 여기 우리 인근 대학이라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 일 때문에 좀 입학률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까지 좀 들었거든요. 영향을 좀 그 미쳐가지고요. 대학까지도. 예, 그래서 조금 좀 그런데 저희가 또 생각할 게 오죽했으면이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근조화환을 보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언급하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이 사건으로 고소를 2개, 고발을 1개를 당했어요. 아, 우리 학부모님 위원장님 예, 직접 본인께서. 당했기 예. 때문에 첫 번째 고소당한 내용은 설문지랑 대학 제가 방문을 했다는 이유로 강요죄, 업무방해, 명예훼손. 지금 이게 무혐의 하나 나왔고요. 예. 근조하환 시위 때문에 업무방해를 또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 무혐의 처리 나왔고 아직도 성명서 때문에 기자회견한 거 있잖아요. 예. 분명히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만 또 찝어가지고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수사 중으로 지금 뜨고 있어가지고 아직 지금 무혐의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꼬투리 잡힐까봐 제가 뭔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또 고소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 PD 수첩을 했잖아요. 예전에요. 했으면 그 정도 했으면 보통 이제 중단하시는 게 정상인데 이분들은 이런 걸로 존재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전합니다. 네, 여전히 이제 전교조 전 지부장님 괴롭히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자, 참 교사를 보호할 그래서 이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는 마련됐습니다만 대부분 보니까요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개정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정서학대 조항이 주요 쟁점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냥 돌기둥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은 또 이 아동복지, 아동학대처벌법 관련해서 처벌을 또 받을 수 있어서 요거를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구분을 이거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어느 분이 좀 하시겠습니까? 네, 예, 정재수 위원장님. 굉장히 모호한데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부모님이 훈계하는 거랑 교사가 훈계하는 거랑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때린 경우에 또 아이 신체 학대를 한 경우에도 그냥 경찰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는 기소가 되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정서학대도 부모님이 욕했을 때는 봐주는 경우가 많죠. 선생님이 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선생님이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무서운 영화를 보여줬다.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것도 아동학대로 볼 수도 있고 그때 받아쓰기를 시켰다고 그걸로 신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모호한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예. 정말 아동학대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아동학대를 보지 말아야 되고 징계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사법 처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소되는 예, 기소가 되는 상황이 돼서 무섭네요.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뭐 선생님이 무서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공포감을 느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런 게 아이가 일관된 주장으로 내 느낌이 굉장히 선생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힘듦을 받았다 이렇게 해보면 예. 정서학대의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교직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사실 네네. 그 지난 여름에 2023년 여름에 검은 옷을 입은 선생님들이 시위할 때 가장 많이 나온 구호가 바로 이 아동복지법 개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작년 여름에 대전에서 교사와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교육 관련 법안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나 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선생님이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한 학생 칭찬하면 옆 학생 차별한 거고 잘못을 지적받은 학생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
정서학대라고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그 지난 서희초 투쟁에 참여한 모든 선생님들이 기저에 깔려있는 질문이 바로 지금 이건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예. 진행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사가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돌기둥처럼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질문과 의문을 품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상황에서. 그랬을 때 사실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정말 뜨악할 정도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이 근본 해결에 첫걸음도 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아동복지법 관련한 거는 보통 보호자나 친권자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죠. 만들어진 법안이라서 예. 그걸 그대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 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6항에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방임이 되는 거고 뭔가를 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정서학대가 될 요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서학대 조항만 한정해서 정서학대 조항으로 신고당하는 주체를 보호자나 친권자로 한정한다거나 예를 들어 의료행위나 교육행위 중 벌어진 것들은 정서학대가 아닌 다른 걸로 제한을 하게 만든다거나 예. 아니면 정서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무혐의가 나올 경우 신고자에 대한 제재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도의 정말 그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 교사들이 지난 서희초 투쟁에서 외친 이 울분과 의문들은 예. 해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법대로 합시다. 이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일을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 법대로 가기 전 단계를 가르치는 곳이 배우는 곳이 이 학교 현장이고 그래서 서로 이제 교학 상장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법의 잣대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거 끝까지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선생님을 폭행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 행동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이런 학생을 그나마 조치할 수 있는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 법적 불안이 좀 해소되는 전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게 됐죠. 예. 그 교감 선생님 뺨을 때렸던 그 사건 당시에 우리 김지호 국장님이 거기서 근무하고 계셨죠. 그 학교에서. 그 전 학교에 근무하고 그 전 학교에서. 예. 그렇죠. 예. 어쨌든 제가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법이라고 해서 저희 교총에서는 이제 법안을 계속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지속적으로 꽤 오랜 기간 요구를 했습니다. ADHD 학생들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그 품행 장애라든지 성격 장애,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늘고 있습니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제가 뭐 정확한 수치를 안 갖고 와서 죄송한데 예. 지난번 어디 칼럼을 쓰다가 봤어요. 그 보건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최근 한 5년 사이에 거의 20% 이상 증가한 그 수치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주위에 정서적으로 적기에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그 말씀이네요. 그것을 학부모님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그러니까 선생님이 혹시 가서 전문가 상담이라도 받으면 어떨까요? 하면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은 기분 나빠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왜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이가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릴 때까지 선생님들은 강제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학부모들이 열린 마음으로 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된다. 일단, 했다가 예. 괜히 또 학부모의 또 다른 민원이 그렇죠. 발생할 오해가 수도 생길 수 있고요. 있기 때문에. 그 설사 이제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들 우리 아이가 조금 늦을 뿐이지, 조금 다를 뿐이지,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안에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예. 물론 그 문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갔을 때는 당연히 분리를 해야 되고 분리에 필요한 공간이나 인적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예. 그 전에 가기 전에도 이 정서 위기 행동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에 좀 마련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자, 말씀들을 너무 잘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겪는 현실을 하나하나 듣고 보고 또 경험하면서 나오는 말씀이기에 저희가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로 말씀들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무너진 교권 대책은 없나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오준영 회장,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의 김지욱 교권국장, 전북교사노동조합 정재석 위원장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북교육청이 지난 2023년에 전북교육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 지원, 소송비 지원, 피해 교원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나름의 교권 강화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고 계시는데 어떤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정재석 위원님. 예, 제가 판단할 때는 17개 시도 중에서는 전북이 가장 교권 보호에 진심이고 선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행이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동학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와도 학교 안전공제에서 수사 단계부터 법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 보호관님하고 교권 변호사님들이 헌신적으로 전북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동학대 의견서도 지금 변호사님 쓰시고 계시는데요. 나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나오는 편이라 예. 선생님들이 예전처럼 교육인권센터의 불신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희 네. 먼저 움직이고 어떻게 보세요, 김지욱 국장님은? 네, 방금 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북이 이런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교사를 지원하는 쪽에서 법률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이 지원 대상도 굉장히 넓고요. 예. 보상 영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교권 침해 사안만 보상을 해주지 않거든요. 교권 침해 중 벌어진 사안이 아니어도 학교에서 벌어진 학교에서 입은 상해 같은 것 치료비 지원까지도 예. 지금 이번에 새롭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아까 정서행동 위기 학생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학생을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을 이제 초등까지 영역을 넓혀서 도교육청에서 작년부터 가정형 위센터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기 학생 심리 상담이나 정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교권보호위원회에 있는데 평교사 참여율이 얼마 안 된다면서 10%도 안 된다면서요? 네, 전북은 유난히 지금 낮은 편이긴 한데요. 사실 그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아동복지법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활동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교권 침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권 침해 피해자는 대부분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권보호위원회에 그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선생님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39%의 위원이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은 9.8%고 한 명도 없는 시군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비율이 너무 들쭉날쭉한데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대표성을 띠는 노조가 추천하는 교사 최소 한 명씩은 각 시군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선생님들을 보호할 때 하는 것이 전교조 전북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만약에 피해를 본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낙인 찍힐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의료기관 방문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선생님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 맞아서 교권이 무너진 사례 세 분과 말씀 나눠봤는데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영 회장님부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멘트인가요? 예. 전북 교원단체 총연합회 오준영 회장님. 네, 뭐 아까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결국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교권과 학생 인권은 뭐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이 존중받을 때 학생도 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학생이 존중받을 때 교사도 더 온전히 가르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그 균형과 상생의 기반은 결국 신뢰 구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북교총 회장으로서요. 뭐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일 것 같고요. 예. 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예. 또 우리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예. 모두가 좋은 교육의 동반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오준영 회장도 교총 회장 임기 끝나면 선생님으로 가시나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이걸 또 이렇게 다짐. 물어보. 네. 저는 지금껏 그 21년차 교사고요. 예. 이제 교직을 떠난 지 잠깐 떠나 있는 지가 아이들과 함께 있던 자리를 떠난 지 1년 반쯤 돼 가는데요. 20년 동안 쭉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저는 운 좋게도 뭐 폭행, 뭐 교권 침해 예.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다고 표현을 참 운이 좋다고 운이 좋다고 표현을 해야겠지만 예. 그 이면에는 정말 그 많은 소통과 그리고 또 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런 모든 거리들을 사전에 예. 좀 없애 나가는 그런 통찰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예. 그 생각을 가져봐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소통하는 선생님. 그래서 모든 교육 수요자의 니즈를 이해하고 예. 실천하기 위한 노력하기 위한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 하는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준영 선생님 만나는 학생들은 좀 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재석 위원장님. 예, 현재는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불신의 시대입니다. 예, 교사는 교육의 주체이고 학생은 학습의 주체이고 학부모는 양육의 주체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좀 대선 맞이해서 교사들이 좀 정치 기본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가져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좀 늦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위원장님이 끝나면 어떤 선생님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친절하고 단호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존재감이나 소속감이 없고 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네. 드림 선생님. 네. 그래서 닉네임. 네. 우리 정재석 위원장님 닉네임 드림 선생님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김재욱 국장님. 네, 일단 먼저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육 활동에 전념하시는 선생님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장과 원장 선생님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 선생님들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안정되고 안심할 수 있을 때 수업도 교육 정책도 그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믿어달라는 말씀이 참 울림이 있네요. 예.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구의 김재욱 교권국장, 전북교사노동조합 정재석 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오주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더 늦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연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